여야 관계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을 경우에 국민의힘 새 대표가 선출돼서 대선 이후 양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모두 들어서게 되죠. 또 목요일엔 21일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예고돼 있어서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정치직설 배종원 세한대 교수,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국회 상황부터 좀 조망을 좀 해보죠. 8월 임시국회가 아마 좀 여름 휴가철이고 해서 좀 짧게 진행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월 임시국회 이제 본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다 중단된 방송 2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다 이제 쟁점 법안이에요. 게다가 지금 당사 압수수색이라든지 광복절 특사 논란이라든지 그래서 여야가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국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 국회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예. 천둥, 번개가 곧 내려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일단 먹구름이 끼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송 2법 예. 그리고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뭐 이 쟁점 법안들을 가지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상법과 관련해서 이제 더 센 상법이 기다리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역부족이죠. 네, 역부족이죠. 뭐 이미 지난번에도 방송법 1법 통과시킬 때도 뭐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심각합니다. 1차 압수수색이 12시간 동안 대치해가지고 결국 특검의 그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무력을 동원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장이 20일까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야간 수색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 입장이고요.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예. 이제 그런 입장.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가지고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오버랩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특검 앞에서 뭐 현장에서 뭐 의총을 열겠다. 예. 그리고 또 뭐 시위를 하겠다라는 예.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충돌하는,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야당 탄압이다 예. 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또 국민 사찰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과 2, 3년 전에만 해도 민주당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법 앞에 성역은 없다. 만인이 평등하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를 개방을 해서 자료들을 제출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또 비난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예. 정반대의 모습이니까 예. 국민의힘이 지금 내로남불에 예. 해당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국회 상황이 상당히 좀 어떻게 될지 싶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삼각 파도 같아요. 내부적으로 전당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검 있고 또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 막았었죠. 막았었는데 지금도 이제 국민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협조를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국민의힘도 협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그것도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고 네. 물론 이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협조는 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특검하고 당과의 논의를 겹쳐서 어느 선까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가는 협의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걸 명부 전체를 달라 그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응할 수가 없는
그런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하는 날도 아마 민주당은 법안 올릴 겁니다. 예. 21일 날 아마 뭐 필리버스터 끝난 문화방송 MBC법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EBS법 표결만 올라갈 남았죠. 거죠. 예, 반문제법은 표결만 남은 것이고 반문제법 표결하자마자 바로 이제 또 EBS법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날 또 전당대회가 또 열리는 날인 예.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저 민주당이라 특검이 정말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막 사실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결집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한 주가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이 법안 처리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민주당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은 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방송법뿐만 아니고 또 노란봉투법도 또 처리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나중에 뭐 오늘도 뭐 일부 여론조사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민주당이 스스로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전국이 상당히 향방이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오전에 추모식이 있었고 조국 전 대표는 오후에 별도로 참배를 한다고 그래요. 아직 지난번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 이제 탈당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당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묘역에도 참배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말이 있었는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라든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보겠다.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대목이죠. 그래서 유 사안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한마디로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어요. 자신의 이 법률적인 처벌,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심 같은 거 청구하지 않겠다. 미래로만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리고 입시 비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고요. 다만 앞으로 자신의 역할 또 효능감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이제 지방선거 때 출마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6월에 있을 텐데 특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 또 뭐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 이런 데는 아니고 오히려 이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에 도전하면 부산 진갑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선이 되면 부산이라는 지역에 거점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델처럼 대권에 도전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행보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복당하고 11월에 당 대표에 제가 볼 때는 출마하면 뭐 당선이 기정사실화 될 테니까 앞으로 전국의 중심에 조국 전 대표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른바 정가의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을 하겠죠. 정치적인 사면을 받았는데 정치적인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시 비리라는 것 그런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가슴에 상처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제대로 했느냐? 그러고 반성을 했느냐?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거 반성, 사과의 마디 한마디 없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한다. 이건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국민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러면 괜찮단 말이냐? 국민에게 주는 그 교육적 효과,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악영향이.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조국 전 대표는 저 검찰권 남용의 남용이라고 피해자다. 했죠. 이렇게 그렇죠. 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인들 다 죄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 말이죠. 이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 저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본인을 일치시켜서 역경받는 지도자, 제기하는 지도자의 알겠습니다.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한탄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저질스러운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DJ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사실관계니까 잠깐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전혀 반성 안 했다고 했는데 반성 분명히 했다니까요. 어떤 반성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국민들께 있습니까? 사과를 했고 네. 다만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심판을 받겠다라고 글쎄요. 했어요. 그리고 예. 현실적으로 조국 혁신당 간판을 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은 제2야당이에요. 이거는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 부분은 국민들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광복절 기념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광복에 대해서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성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결국 광복에 왜 하필이면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한 것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라면, 자연인이라면 자기의 역사관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공직자잖아요. 예. 그리고 또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독립기념운동을 보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될 그럴 분이 예. 더구나 광복절 기념 식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광복은 연합군이 준 선물이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우리의 광복 쟁취의 결과다라는 것을 등치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양시론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죠. 더구나 이거를 논란으로 얘기를 했고 이런 논란이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이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도 안 맞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구나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냐면 친일 를 미화하고 예.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뉴라이트적인 인물입니다. 예. 그런 또 역사관,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할 때 이거는 매우 잘못된 인사다.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면서 독립유공자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러면 평소에 주장한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건국 날짜가 1948년 8월 15일이다. 예. 라면서 임시정부의 복통을 부정을 했어요. 글쎄요. 예. 이런 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한 그런 사람의 백선엽 사람 이 장군에 대해서 이거를 마치 명예회복을 해야지 된다라면서 오히려 친일 일을 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임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이 좀 마땅하다. 스스로 제가 볼 때는 내려와야 되고 왜 이 자기 자리에 맞지도 않는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좀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가 2027년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치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이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든가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완전히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퇴하라고 하는 요구는 이제, 전 정부에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얘기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런 발언 하나 가지고 물러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러면은 그 논란되는 많은 그 발언들을 두고 그러면은 그대로 둔다는 것하고는 그러면은 그 논란이 같이 얘기가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물러나야 되는 그런 판이죠. 그렇지만 내 사람이라고 챙기고 남의 사람이라고 버려야 된다. 이런 인식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 기구를 국가기관을 없애버리고 그 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없애고 다시 세운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 눈에 보면 그게 다 드러나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런 일련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뭐 좀 더 밀어붙이겠죠. 사퇴하라고 밀어붙이겠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건희 씨 그리고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세 사람을 동시에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는 이제 뭐 진술 거부권을 지난번 행사를 했고 오늘도 아마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현재 이제 3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특검 수사를 기간을 연장하고 연말까지죠 원래 좀 연장하고 범위도 확대하는 쪽으로 법률안을 개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결국 법이라는 것이 필요와 상황의 산물인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더 센 특검법으로 개정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 대상도 확대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법원에서 발부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뭐 팬티 차림으로 이걸 저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뭐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짙게 내려지고 있고 또 특정인을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통일교 신자들을 수만 명을 입당을 시켰다라는 물증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 윤 본부장,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법사에 보낸 그 물증이 나온 거예요. 문자로. 현재까지는 의혹으로 아니 문자로 이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이 입당 원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입당 원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이 가서 이미 제출해라. 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으면 더구나 또 뭐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뭐 김문수라든지 장동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완전히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또 탄핵을 반대하거나 완전히 극우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더 센 특검법안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검 수사가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수사 대상도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특검을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는 더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계속 저항만 하지 말고 자신들이 얘기했잖아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라. 자료를 제출해라 했기 때문에 좀 자신들이 주장했던 발언대로 그대로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 기간 연장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이제 뭐 진행 뭐 절반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겠죠. 당연히 이제 기간을 연장하자고 할 겁니다. 지금 물론 이 특검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이 역시 이제 이 특검 역시 이제 국민의힘 완전히 배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특검은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국민들 지지를 받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지나치다, 과하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뭐 당원 명부도 마찬가지로 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게 이런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부분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특검을 활용한다. 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아주 국민들이 봤을 때 한 점에 뭐 불신을 갖지 않게끔 예.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국민의 어떤 시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